우리 주변의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건, 그 속사정을 짚어보는 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송지현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사건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강동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응급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119 구급차의 앞길을 막아선 택시 이야기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운전자가 어떻게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느냐며 뉴스헌터스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보고 오시죠. 소방차가 오는데 내가 비켜줄 수가 없다고요? 네, 뒤에 소방차가 오는데 비켜줄 수가 없다고 하죠. 근데 뒤에 있는 이 차량은 잘도 비켜줍니다. 왜 못 비켜줬을까? 네, 좌회전을 하려는 택시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진짜 안 비켜주네. 네, 이렇게 이제 투덜대면서 경적을 울리면서 비켜라 하는데도 이 택시 진짜 나쁜 사람이다. 계속 안 비킵니다. 구급차도 사이렌을 울리고 결국 이 블랙박스 운전자가 튀어나가서 택시 창문을 두드리면서 비켜라, 뭐하냐 이랬더니 그제서야 좌회전을 포기하고 우측으로 살짝 비켰고요. 이 틈으로 이 블랙박스 차량도 옆으로 움직이면서 겨우 구급차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블랙박스 운전자가 너무 화가 난다며 제보를 해줬는데 이렇게 지연된 시간이 1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택시 혼자서 막고 있는 바람에 한 1분 동안 지체된 거예요. 내가 안 되겠다 싶어 내려가지고 차 치면서 빨리 차 빼라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이 제정신인 거냐. 근데 더 놀라는 거는 뭐냐면 전혀 개의치 않게 이렇게 막 표정을 뭐 짓듯이 지으시더라고요. 네, 자, 1분이 지체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구급차에 타고 있는 응급 환자에게는 진짜 긴 시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짜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시간이죠. 네. 지금 사건이 있었던 곳이 길동사거리인데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네. 대로 2개가 교차하고 있고 그래서 신호 한 번 걸리면 진짜 3, 4분씩 기다리는 일도 허다하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블랙박스 차량인 제보자가 이제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고 나서 네. 좀 기다렸는데 앞에 택시가 계속 비켜주지 않았던 겁니다, 길을. 네. 그래서 이거 구급차가 그 신호에 걸리면 3, 4분씩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에 뛰어나가서 택시한테 비켜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제서야 지금 택시가 길을 비킨 겁니다. 굉장히 잘한 행동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이제 길을 저렇게 안 비켜주고 막았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가짜 구급차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해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119 소방서의 구급차잖아요. 왜 안 비켜줬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야기하기로는 일단은 뭐 몰랐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는 있지만 근데 네.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뭐 옆이나 뒤에서 클락션을 계속 울리고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승객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사가 본인의 판단하에 계속 비켜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보자 입장에서 더 어이가 없었던 거는 당시에 이제 아까 이제 택시 보셨겠지만 머리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모범 운전자. 예, 지금 이제 모범 운전 택시 기사거든요. 저 파란색 요 왕관 모양, 요게 모범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 그렇습니다. 네. 이제 무사고 2년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는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권한으로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건데 그런 이 모범 운전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렇게 배려 없이 행동했다는 게 제보자 입장에서는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겠네요. 자, 모범 운전자 베스트 드라이버 마크를 달고 있었지만 도로 위에선 전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당시 택시 운전자. 저희가 수소문 끝에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이 택시 기사님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차량 같으면 피하는데 좌회전 이제 깜빡이 놓고 정지해 있는 차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앞으로 더 전진하기도 그렇고 옆으로 피하기도 그렇고 그게 애매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맨 앞줄에 있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생각이 좀 짧았다 인정을 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보면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측으로 가면은 좌회전을 못 할까? 뭐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앞으로 나가면 내가 신호 위반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신호 위반을 좀 한다 하더라도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됐다가 이것을 의견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가지고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런 이제 구급차가 뒤에 있었다는 사유를 소명하면은 충분히 과태료 부과 처분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거 걱정해서 구급차 안 비켜줬다가는 오히려 된통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어떤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도로교통법 29조에 따르게 되면 긴급한 차량이 가려고 하는데 막아섰을 때 그럴 네. 때는 일단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5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비켜주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응급의료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면서 그때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법 개정이 된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 이런 발생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된다라고 하지만 의견 진술 기회를 통해서 취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 부산에서도 경찰차가 응급 산모가 탄 구급차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아서 엄청난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이런 일 참 아쉽습니다.